안녕하세요. LLM과 레그를 활용하여 챗봇 구축하기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데이터브릭스 윤예한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드리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줄여서 레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벡터 서치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챗봇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와 AI 컴퍼니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 UC를 활용해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AI, 저희의 엔드-투-엔드 AI 기능입니다. 엔드-투-엔드라고 하면은 실제로 ML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영이 배포할 때까지 모든 단계를 데이터브릭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ML 플로우 기반으로 만들어진 MLOps, 그리고 실험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AutoML, 그리고 실제로 모델들을 운영에 배포했더라도 모델들의 변화, 그리고 드리프트를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 그리고 이런 모델들도 결국엔 컴플라이언스에 다 맞춰야 되니까 접근 제어라든지 오디팅 이런 것들도 기능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들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ML 중에서도 생성형 AI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커스텀 모델을 통해서 본인이 파운데이션 모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든 파인 튜닝하거나 프리트레이닝한 모델들을 서빙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그 같은 요즘 최근 기법들 등등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델 서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커스텀 모델도 지원드린다고 했었는데, MLflow에 등록될 수 있는 모델들이면 어떤 것이든 이제 배포를 하시면은 저희가 서버리스 컴퓨팅을 이용해서 REST API를 통해서 서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CPU와 GPU 서빙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델에 필요한 뭐 피처 스토어나 벡터 서치도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다 통합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셔널 모델이라고 메타나 저희 데이터브릭스 같은 회사들이 만든 거대 랭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대표적인 뭐 라마나 DBRX 같은 모델들을 직접 포스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API를 통해서 이런 FM들을 접근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직접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한에서는 직접 호스팅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바로 실험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오픈AI라든지 엔스로픽 이런 외부 모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MLflow AI 게이트웨이의 거버넌스랑 뭐 기존에 있던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페이로드 로깅을 다 제공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들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모델 서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이렇게 외부 모델들이나 뭐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 기본 모델들이 이렇게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이죠. 아마도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좀 겪으셨을 텐데 이런 LLM들이 엉뚱한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하실 때도 보통은 뭐 트레이닝 컷오프가 있어가지고 22년까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만은 23년, 24년 데이터 정보는 질의를 해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이제 외부 모델들이나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publicly accessible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사내 정보라든지 특정 도메인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답변해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 문서 같은 정보를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라마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원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레그, 파인 튜닝, 프리 트레이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그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LLM에 제공을 할 때 그 프롬프트 일부에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다른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
수동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해가지고 이제 LLM의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건데요. 레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 스토어나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프롬프트의 맥락으로 컨텍스트로 제공을 해서 더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론입니다. 파인 튜닝 또한 이제 특정 파라미터들 모든 파라미터가 가능하지만 뭐 특정 파라미터를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갱신한 방법론이고요. 프리트레이닝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델을 자기가 만든다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뭐 독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섞어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볼륨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가용 가능한 이제 컴퓨터 리소스 필요한 지연 시간 리퀘어먼트 그리고 뭐 필요하신 뭐 도메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적용하신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좀 더 장단점을 좀 따지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롬프트만 가지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 리퀘어먼트나 뭐 신규 트레이닝 같은 거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LLM의 영향이라든지 줄 수 있는 논리지가 이제 제한적이고 인퍼런스 커스트도 이제 프롬프트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지연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는 이제 외부 노리지 베이스나 아니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신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트레이닝 타임이 없고 그리고 태스크 어빌리티나 노리지 같은 부분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매우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프롬프트 자체도 애도 길기 때문에 인퍼런싱 할 때 좀 비용이 더 들고 임베딩 모델이나 다큐멘트 인풋 처리할 때도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은 말 그대로 PEFT나 모든 전체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트레이닝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수분에서 뭐 며칠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고요. 단 이제 도메인에 관련된 논리지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역량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프롬프트에서 또 추가적인 맥락을 넣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코스트적에서는 좀 더 장점을 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파인 튜닝 하면은 보통 이제 좀 더 작은 모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프리트레이닝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본인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모델 기반으로 처음부터 이제 모델을 다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이만큼 이제 토큰이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콜렉션하는 것만을 하더라도 엄청난 공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GPU 이제 자원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꽤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신 모든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드 파티 바이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커스트도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작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레그에 관해서 대부분 이제 커버할 텐데 레그는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LLM을 뭔가 좀 정적인 이제 정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론적 엔진으로만 사용해가지고 이 추론적 엔진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뭐 피처 스토어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참고되는 데이터가 조금 더 최신 데이터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관련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외부 논리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가장 유사도가 높은 다큐멘트를 가지고 와서 맥락에 주입하기 때문에 환각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리스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맥락을 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이 LLM에 투입해가지고 사내 아니면 뭐 본인의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레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파인 튜닝이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필요 없고, 만약에 그 갱신해야 되는 데이터, 다큐멘트들이 엄청 많다. 그럼 매번 이제 파인 튜닝하거나 프리 튜닝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트레이닝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레이닝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작은 LLM을 파인 튜닝 하면은 좀 더 큰 LLM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모델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더 작은 저렴한 프라이빗 인스턴스 호스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작으면 그만큼 이제 레이턴시 지연 시간 더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LLM IP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델타 레이크 같은 이제 곳에 파인 튜닝 대상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시고,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호스팅하고 있는 여러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하시고서 이제 미세 조정하시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모델을 서빙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모자익 AI를 통해 가지고 프리트레이닝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개인정보 같은 걸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레그를 이용해서 챗봇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챗봇을 이용하실 때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실 것 같아요. 맨 앞단에는 이렇게 챗 어플리케이션, 뭐 UI를 통해 가지고 유저 어센티케이션, 세슬 매니지먼트 하는 앱을 띄우시고, 요거를 저희 내부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레그 체인을 구성하시면은 레그 체인과 이제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채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레그 체인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랭체인 그리고 뭐 서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체인이고, 여기에 발생되는 로그들은 저희 모니터링 툴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저희 레이크하우스에 적재도 됩니다. 요 랭체인에 필요한 뭐 모델들이나 뭐 데이터, 벡터 서빙 같은 벡터들은 다 이제 시큐얼리하게 연결돼 가지고 서빙이 됩니다.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유니티 카탈로그, 저희 거버넌스 툴을 이용돼 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디팅 그리고 접근 제어 같은 컴플라이언스에 다 맞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데이터랑 벡터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크하우스에 저희가 저장된 테이블들을 가지고 보통 많이 임베딩 하시거나 서빙 하실 텐데, 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까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레이크하우스 케이퍼빌리티, 저희 데이터 플랫폼 요소들이 있고, 데이터브릭스 AI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ML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적지적소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반적인 이제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죠. 내 마지막 그 주문에 대해서 환불해줘 라는 프롬프트가 왔을 때, 그냥 보통 LLM은 이 프롬프트만 가지고서는 뭘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더, 그 고객분들이 마지막으로 주문한 내역들, 그리고 리턴, 환불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온라인 피처 스토어랑 벡터 서치라는 곳에서 적재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에 있는 다큐멘트를 다 이제 임베딩해서 적재하면은 리턴 환불이라는 이제 키워드랑 가장 유사한 다큐멘트를 찾아내가지고 서빙할 수 있고요. 온라인 피처 같은 경우도 이제 라스트 오더 테이블 기준으로 이 고객의 마지막 주문 정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 맥락을 가지고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제 집어넣고 LLM에 피딩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프롬프트와 매우 관련 있고
그리고 대답이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 아웃풋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앞서서 그 온라인 피처랑 이제 벡터 서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벡터 서치는 둘 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다 있고요. 벡터 서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에 이제 데이터에서 자동 업데이트되는 검색 인덱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내장된 거버넌스 그리고 MLflow와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벡터 서치는 이제 오픈 서치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서빙은 이제 고객 이제 본인이 이제 서빙하고 싶은 피처들을 미리 이제 연산해 놓고서 그거를 이제 테이블 만드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데이터 테이블 연동시키기만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계속 갱신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청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벡터 인베딩 할 때 그 DBRX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최대 32K 토큰입니다. 이제 모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 토큰을 제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벡터 서치에 넣은 다큐멘트가 너무 길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을 때 너무 맥락이 너무 커져버려 가지고 이 맥스 윈도우 사이즈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맥스 윈도우 사이즈 작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게, 너무 이제 프롬프트 자체가 길다 보면은 인퍼런스 비용도 더 증가되게 되고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청킹 사이즈를 전략을 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튜닝 방법으로는 뭐 오버래핑을 잘 설정하고 픽스 사이즈로 갈지 아니면 시멘틱 기준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청킹할 전략을 잘 짜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모델이랑 인베딩할 다큐멘트 같은 것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여러 번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최적의 청킹 스트래티지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베딩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벡터 서치로 인덱싱 색인할 때 그 매니지드 인덱싱이라고, 실제로 그 원하시는 그 다큐멘트의 평문을 저희 델타 테이블 컬럼에 저장해 주시면은, 그 컬럼을 지정하시면은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알아서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서 요 그 평문들을 가지고 벡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 그 테이블에 적재되는 신규 건들도 알아서 갱신해 주고요. 이게 풀리 매니지드 방법이고, 인베딩 자체를 본인이 직접 하시고 싶으시면은 평문에서 인베딩한 컬럼들을 지정해 주시면은 데이터브릭스에서도 이제 인베딩을 스키핑한, 그냥 인베딩 자체만 이제 인덱싱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델타 테이블을 직접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벡터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API를 찌르게 되면은 신규 인베딩들을 다 색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데모에서는 이제 매니지드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이제 매니지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노이즈 베이스를 새로 만들고 이 컬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문 자체의 컬럼을 만들어서 그 컬럼을 준다고 하면은,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인베딩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찔러가지고, 이번에 이제 BGRRGEN이죠. 이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테이블에 신규로 적재되는 데이터들도 다 전부 자동으로 자동 동기화 색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브릭스 빌딩은 어떻게 트래킹해 같은 이제 질문을 줬을 때, LLM 그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시뮬레이트 서치를 통해 가지고 찾은 다음에 이 프롬프트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플로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데모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데모에서는
dax.databricks.com이라는 저희 데이터브릭스 다큐멘테이션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브릭스와 관련된 다큐멘트를 가지고서 레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사이트 맵 XML 파일을 따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URL들을 기준으로 파싱할 텐데요. 일단 먼저 제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인스톨했고요. 기본적인 컨피그들을 세팅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raw documentation이라는 이제 델타 테이블에 이제 파싱 그 크롤링한 다큐멘트들을 다 적재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URL과 그 URL에 해당하는 이제 HTML 정보들을 다 적재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킹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그에서는. 그래서 청킹을 할 텐데, 청킹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할 텐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500을 넣고 지정했고요. 이제 토크나이저를 정할 때도 이제 사용하실 LLM과 호환되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번 데모에서는 저희는 이제 DBRX,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트레이닝한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제 토크나이저를 이제 GPT-4랑 동일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오픈AI GPT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나서, 그리고 저희는 HTML에서 스플리팅 할 때 H2 헤더 기준으로 스플리팅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파칭을 하는데, 이때 청킹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면은 좀 유의미한 정보를 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니멈 청킹 사이즈를 해가지고 너무 작은 애들은 머지시키는 방법으로 청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봤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청킹이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청크 자체를 이제 저희가 지정한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정의한 함수를 가지고 이 UDF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브릭스 다큐멘테이션이라는 테이블에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전처리가 완료돼서 이제 데이터브릭스 다큐멘테이션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청킹이 된 다큐멘트들이 이런 식으로 평문으로 적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데이터도 완료됐으니까 한번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벡터 이제 인베딩 모델들을 이제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제공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GT 라지 EN 모델을 이런 식으로 what is Apache Spark라는 이제 인풋을 주고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이제 벡터화를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 엔드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적재했던 데이터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는 이제 그 벡터 서치, 즉 이제 저희 벡터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벡터 서치 엔드포인트라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인덱스가 있는 곳과 이제 서빙이 되는 이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서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시고 원하시는 이제 이름을 붙이신 다음에 돌리시면은 네, 생성되는데 좀 처음 생성할 때 아마 몇 분이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데 좀 몇 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미리 생성을 해놔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벡터 이제 엔드 포인트가 이제 프로비저닝 안 돼 있어가지고 미리 프로비저닝 한번 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띄워진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프로비징 할 때 몇 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이제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졌으면은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테이블들을 이제 색인을 시켜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소스 테이블 풀네임, 그러니까 원천 테이블 명을 명시하고 새로 만들 이제 벡터 인덱스의 네임도 이렇게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create delta sync index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엔드포인트 명을 넣어주시고 만들 인덱스 명, 그리고 사용될 원천 테이블 명, 그리고 뭐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베딩할 컬럼명, 그리고 인베딩 그 모델이 있는 엔드포인트 명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앞서 만들었던 테이블들을 이제 색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색인 과정 자체는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미리 이제 색인을 해준 상태라서 좀 빨리 끝났고요. 자, 이제 그 YY 레그 챗봇 그 데이터베이스 다큐멘테이션 vs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벡터 인덱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단순하게 뭐 특정 프롬프트나 뭐 문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찾을 수 있는 그 similarity search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How can I track billing usage on my workspace? 그러니까 내 워크스페이스의 빌링 유스지를 트래킹 어떻게 하냐? 라는 퀘션에서 가장 유사한 다큐멘트를 뽑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similarity search, 인덱스를 먼저 불러온 다음에 유사도 검색을 불러오고 그 question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뽑아올 컬럼들 URL 그리고 컨텐츠를 넣어 주시면은 한 개만 뽑도록 지정해 두시면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그 워크스페이스 빌링 유세지와 관련된 가장 유사한 다큐멘트를 이렇게 뽑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 서치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 레그 체인까지 배포해보고 간단한 앱을 띄워가지고 채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필요한 패키지들이랑 컨피그들은 설치가 됐고요. 체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인을 만들기 전에 이제 레그 체인에 관련된 컨피그들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데이터브릭스와 관련된 자원들, 뭐 LLM 엔드포인트 명, 저희는 DBRX 인스트럭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벡터 서치 엔드포인트 명, 저희가 앞서 이제 생성했던 벡터 서치의 이름을 집어줍니다. 그리고 input example도 넣고 여기 LLM config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토큰이나 템플처를 지정하고 나서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지 케이스마다 필요하신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 리트리버 컨피거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줍니다. 청킹 템플릿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뭐 스키마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인덱스명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컨피그를 지정해 주고요. 요 컨피그들을 야물 파일로 덤핑한 다음에 모델 컨피그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컨피그를 설정을 안 해가지고 에러가 났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에 덤핑해서 이 모델 컨피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저희 랭체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chain.py 파일에 이런 코드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는 결국에 저희가 사용될 랭체인의 요소들을 다 여기 정의할 거고요. 먼저 MLflow의 오토로그를 키고 그리고 유저의 메시지들을 반환할 수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앞서 정의했던 여러 야물 파일에 있던 컨피그들을 불러오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LLM 컨피그, retrieval 컨피그, 그리고 뭐 벡터명들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오고요. 그리고 랭체인에 사용될 그 벡터 서치 인덱스를 불러오는 코드를 정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정의했던 서치 엔드포인트 명을 지정해 놓고 이제 서치 인덱스 그리고 스키마를 불러와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불러봤던 이제 벡터 서치랑 이런 여러 가지 스키마 정보들을 이용해서 리트리버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리트리버의 스키마 자체도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그리고 리트리버로 이제 가지고 온 리트리빙한 이제 청크된 도큐멘트들을 이제 템플릿화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함수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 아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특정 뭐 롤을 부여하고 인스트럭션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주는 템플릿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결국에 마지막으로 던질 저희 LLM 모델, 그 DBRX 인스트럭트 모델을 여기에 챗 데이터브릭스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모델에 정해줍니다. 위에 정의된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 체인을 만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셋 모델을 한 다음에 이런 로직들을 이제 체인 PY에 집어넣습니다. 예, 실제로도 이제 오버라이트 됐고요. 그리고 앞서 만든 이제 이 체인 PY를 저희 L 랭체인 모델 파라미터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델을 MLflow에 로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만들었던 YAML 파일도 여기에 모델 컴퓨터에 집어넣고 뭐 input example, artifact path 같은 것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딩하고 나서 인보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만들었던 랭체인들의 이런 스텝들을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디버깅 할 때 매우 편리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게 각 스텝마다 어떤 아웃풋이 있었는지 어떤 인풋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그 스텝마다 레이턴시도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랭체인 같은 것들을 개발했을 때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이 레그 애플리케이션을 외부 사용자들에게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준 다음에 그 UI에 넣을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요 모델들을 레지스터 한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백스 에이전트라는 기능에 디플로이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저희가 데이터백스가 이제 제공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 엔드포인트에 서빙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됩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배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챗봇과 인터랙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브릭스 내부에서 서빙되는 UI고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인베딩 시켰던 벡터 서치를 기반으로 관련된 유사한 문서들을 찾아서 답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줄 수가 있고 여기 소스들을 저희가 만들었던 URL, HTML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렇게 좀 쉽게 배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UI를 만들고 좀 커스텀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UI를 띄워서 어떻게 저희가 만든 레그랑 상호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그레디오랑 패스트 API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를 띄워볼 텐데요. 여기서 일단 저희 앱에 필요한 뭐 워커 개수라든지 서빙 엔드포인트 명칭 들을 이제 YAML 파일로 덤핑해 가지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Fast API 앱을 설정하고요. 이게 아주 간단한 이제 그래디오 앱인데 보시면 이제 데모에서 컨커런시 리밋을 걸고 여기 챗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시에 하는데 여기서 뭐 챗봇을 활성화하고 텍스트박스에서 뭐 저희가 필요한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타이틀 같은 걸 명칭을 지정해 놓고서 그리고 UI에 뭐 example 같은 것도 넣어드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 챗봇이랑 UI랑 이제 연계될 모델 서빙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간단한 UI 관련 정보들을 집어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말고도 레이크하우스 앱이라는 저희 데이터브릭스 내부에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앱을 배포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저희가 만든 앱을 이 파일을 기준으로 배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배포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그리디오 UI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클러스를 어떻게 시작해?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 엔드포인트를 기반으로 REST API가 호출이 되고 이 프롬프트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레그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